사람들은 왜 우리 애들 있잖아요. 7살, 6살, 5살 애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쑥 확 틀려버리잖아요. 네. 말 안 듣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계획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내가 금방 엄마 말 잘 듣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도 이거 엄마 말 잘 듣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 나 싫어, 안 해. 이거 똑같거든요. 북한은 항상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이성적인 사고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이성적으로 이렇게 대화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북한을 이기려면, 정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핵미사일 쏘고 막 이러는데 문재인이 북한에 쌀 좀 주고 뭐 돈 좀 주고 뭐 좀 주면 어때? 우리나라 돈 많고 뭐 쌀 많고 쌀 남아도는데 주고 평화가 오면 되지 않냐? 우리한테 핵무기 안 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주면 우리한테 안 쏠 거 아니냐? 이런 초등학교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직장 상사분들이 계셨어요. 벌써부터가 아니라 북한은 약속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죠. 없죠. 네. 지금 현재 바로 드러난 게 우리가 얼마 전에 9.19 군사 합의를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조차 파기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옆에 남북 연락소 폭파했잖아요. 한마디 못하지. 폭파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우리나라 국민을 총살을 했어요. 음. 그런데 국방부의 입장은 정말 어이가 없게도 이것은 9.19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명확한 거는 이제 경계 지역에서 적대 행위를 한 거예요. 어떠한 적대 행위도 금지하기로 한 거지. 그런데 네. 적대 행위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 국민을 죽인 게 적대 행위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 뭐가 적대 행위라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도발이에요. 전쟁 선포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준전시 상황이라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지금 그리고 이런 이제 자국민을 이제 민간인을 살해한 게 벌써 2번째죠. 어떻게 보면. 네. 제가 금강산을 관두고 나왔을 때지만 예전에 금강산 지역에서 그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민간인 사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항상 뒷걸음질을 치고 어떠하게 이렇게 매듭을 짓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김관진 장군, 장군 때 맞나요? 예. 그때 국방부 장군. 국방부 장관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물으셨잖아요. 선 공격하고 후 보고하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강력하게 했을 때 북한은 겁을 먹고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굴종하고 자꾸 이렇게 무슨 이렇게 지금 뭐 북한이 한마디 하면 막 어떻게 엎드려가지고 절할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뭐 좀 더 갖다 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굴종할수록 북한은 더욱더 이렇게 목소리를 더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정확하게 우리가 더욱더 강하게 나갔을 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가 있고 내 나라 국민들의 생명까지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거는 지금 전부 솔직히 문재인 탓 아닙니까? 그렇게 처음에 서면 보고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국민을 구출해내라.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솔직히? 지시가 없었죠. 지시가 없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아무런 대응이라든지 지시가 없었고 그냥 알면서도 종전선언을 하고 또 알면서 거기 가서 음악 감상을 하고 이게 진짜 제정신 사이코패스죠. 제정신이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네. 아까 김경희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본인의 이제 와이프라면, 본인의 가족이라면. 그런데 솔직히 더 냉정하게 얘기해서 본인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국민이기 때문에 더 자기 몸을 던져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대통령 시킨 겁니다. 우리 지켜달라고. 예전에 우리 납북 사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저 어릴 때인데 김만철 씨인가요? 맞나요? 가족 네네네네. 기억나나요? 어렴풋이 그때 진짜 탈북하신 분, 그렇죠. 김만철 가족. 네,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북한의 문제 우리 뭐 이렇게 납북이 되시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넘어오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TV에서 막 엄청나게 이렇게 이슈가 되고 막 거기 가서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뭐 탈북을 해와도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 와서 노크를 해도 이거는 국방
저기 군인들 무방비 상태로 있었고, 저기 뭐 나무배를 타고 와서 핸드폰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 뭐 경찰이 와서 이게 어디 동네 주민하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정말 상황. 어이없다. 이렇게 열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전에 그것도 무슨 호? 무슨 호? 무슨 호였죠? 무슨 배 하나 납북됐었잖아요. 홍진호. 뭐라고요? 홍진호. 그래서 다 기억하고 흥진호요? 우리 네. 뇌가 과부하 걸려가지고. 흥진호 사건 때도 맞아. 그렇게 지금 배가 납북이 돼가지고 갔는데도 정부는 무대응하고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었고요. 갔다 왔으면은 전 국민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이게 진짜 뭐 TV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행색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선언이라고 믿기지가 않을 맞아요. 그런 일들. 그리고 만경복무호가 우리 동해항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상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너무 이제 무덤덤해졌다. 우리는 6.25 전쟁을 겪은 아직 휴전 국가인데 마치 우리는 전쟁이 없는 평화적인 나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우리는 휴전 국가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는 국가고요. 지금 이 국민을 불태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전시 상황이어야 합니다. 바로 북한군에다가 공격을 해야 할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 아주 문화생활 즐기기에 아주 편안하십니다. 네. 네, 영토 침범만이 꼭 도발이라고 다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을 살해한 행위, 그 행위야말로 진짜 도발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진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 김경민 위원장 말대로 우리는 전시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문재인은 어려운 말 말고 미친 정권이죠. 제정신 아니죠. 진짜 여기 이제는 저도 막 나와요. 이제 미친 정권 개, 소 막 해주세요. 개, 소 신발로마. 진짜 이제는 진짜 입에서는 이제 고상한 말보다는요. 아침에 자고 눈 뜨고 이렇게 핸드폰을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습관이실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핸드폰 딱 보면은 한숨부터 나고 여기가 딱 명치 끝이 진짜 아파와요. 정말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근데 우리만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는 걸까요? 서글프죠. 네. 우리만 이렇게 진짜 매몰되어 있는 건지, 어떨 때는 제가 이상한 건지, 어떨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게 아마 그 서해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해군들은 또 그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어쩔 수 없는 본인의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 정권이 그렇게 친북, 중북 정권이고 그런 가짜 평화에 둘러싸인 대북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수시간 동안 그걸 보고 있잖아요. 거기 처음에 줄에 묶여 있었대요. 바다 위에 떠서. 근데 그게 이제 끊겨가지고 1시간 구조 작업을 하는데 왜 우리는 구조 작업을 하지 않았냐는 거죠. 1시간 동안 있었고 그쪽에 잡혔었던 것도 아닌데. 북한에서도 왜 기순이라 그랬다 그러네요. 우리 정부 발표에 의하면은 기순 의도를 물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참 후에 1시간 후에 총살을 하고 또 기름에 불태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도대체가 만약에 우리 국방부에서 그걸 모를 리가 없었잖아요.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말 저는 A4 용지 100장으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내 가족이 타고 내 국민이 타고 그 내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이 불에 타고 있어요. 총살을 맞고 있어요. 내 눈앞에서. 그리고 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이 나라 영토를 바다를 지키고 있었습니까? 국민이 타고 있는데 윗짓이라고 해서 어느 사람이 짓인가요? 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참 대응 사격이라도 했었어야죠. 그렇죠. 네. 처음에 이렇게 생존에 계실 때 그쪽 북한 쪽에 저희는 억류라고 표현할게요. 억류되어 있었을 때 당연히 조명탄을 쏘거나 즉시 어떻게 해라 라고 강력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 총살했다. 바로 대응 사격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원점 타격. 대표님께서 며칠 전에 기자회견 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정말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네네. 우리 그런 강력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원점 타격 바로 해버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대표님께서 이렇게 기자회견 하는데 정말 그 결기라든지 억울한 분노가 느껴지는 그런 연설이셨는데요. 일단 우리 국민들이 우리만 이렇게 피 끓는 호소를 하고 있는데 왜 몰라줘? 저 표정들 보면은 참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 내가 정말 모자라서는가? 나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가?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참 복잡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신발 이제 나 이 별명 너무 좋은 것 같아. 신발 제인. 신발 제인 좋은 것 같아요. 그 신발 제인에게 또 더 화가 났던 거는 며칠 전에 이제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국군의 날 72회 기념식 이제 기념사를 하는데 제가 저 신발이 뭐라고 써뜨나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들을 상대로 단 한마디에 그날의 사건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고 죽음에 대한 안타깝다 이런 멘트도 없었고 오로지 뭐였냐 K방역 코로나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코로나 얘기. 솔직히 말해서 군인들의 역할이 중에 뭐 대민 지원도 있어요. 그러나 대민 지원이 주 업무가 아니잖아요. 국방입니다. 국방.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는 말 없이 마스크 배달을 했다. 자화자찬 정도. 장마 때 이 일을 했다. 군인들이 그래 그 일 한 건 참 감사하지만 국민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신발 문재인 국군의 날 그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문재인의 수준이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그 지역 선거구 가면은 이렇게 기초의원 선거라든지 이런 데 가면 내가 이제 재선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이 일도 내가 했고 저 일도 내가 했고 내가 이만큼 해갖고 이런 일을 성과를 냈다. 완전 똑같아요. 완전 아니 진짜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품격이라든지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수호 의지라든지 이런 걸 전혀 느끼실 수가 없고요. 이 국민을 생명을 지키겠다 국가를 지키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자화자찬 그리고 K방역을 떠들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놀림거리가 되고 있고 비아냥거리가 되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건지 뻔뻔하게 철면피 깔고 내 갈 길 가겠다 이건지 참 국민들 이제는 깨어나시고요. 우리 공화당 진짜 이제 마지막 남은 보수예요. 우리 진짜 불씨가 남아있는 우리 마지막 남은 불씨. 우리 공화당과 함께 지금까지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틀딱이네 노인네네 어쩌네 수구 꼴통이네 친일파네 이런 얘기는요. 좌파들이 우리 그 우파 세력을 죽이기 위한 프레임이에요. 거기에 속아나지 마세요. 속아갈수록 본인이 정말 바보 등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지킨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김결 위원장님 얼마나 애당심이 강한지 기승전 우리 공화당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말씀 들어보시면 기승전 우리 공화당 이런 우리 김경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보면은 이제 문재인의 거짓 평화쇼 가짜 평화쇼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까 국군의 날 기념사를 말씀드렸는데 그건 역시도 고도의 의도가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군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문재인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약간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